안녕하세요. 희망 스튜디오의 박마루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개인 생활에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우리 희망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9명의 사람과 영어를 전혀 못하는 1명이 있을 경우 그 1명은 결국 환경적 장애를 갖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또한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 소통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변승희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앙회 회장으로서 재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있는 35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리고 또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제가 농아인들을 대표해서 한국농아인협회 협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우리 농아인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멋진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그 뜻을 갖고 계시는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 회장님. 회장님, 우리 농아인협회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협회와 160여 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화통역센터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새롭게 또 재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기 중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어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어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역, 의사소통, 여러 가지 막혀있던 벽들이 풀려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농아연맹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말하면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이 있듯이 네. 농아인들도 청각장애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해서 2015년에 한국에서 세계 농아인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회장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좀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말씀을 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수어특별법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같은데 수어특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지금 수어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으로 다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어 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교육부부터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업을 배울 때 수어로서 수업을 배우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본인의 언어인 수어를 가지고 고등교육까지 마친 다음에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수어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통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교육, 생업,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어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수어통역사들도 전문적으로 양성하게 되고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청각장애인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교육,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전반된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더 방송에서도 수화 방송이 의무화가 되겠죠.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자막 방송을 현재 보고 있는데 그건 네. 청각장애인들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모국어인 수어를 가지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어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수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거고 역사가 생길 거고 사전이 생길 거라는 그런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청각장애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 숙지하고 있고 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수어특별법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외국에는 뭐 수어특별법 이거 예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19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수어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네. 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쪽에서는 있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통과가 된다면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통과되는 그런 수어특별법이 될 것입니다. 예, 저는 근데 회장을 보니까요. 그 수어특별법이 회장님 임기 내에 꼭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그 확신합니까? 당연히 제 임기 내에 통과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또 1인 시위도 하시고 그 1인 시위 하신 이유가 지금 농아인분들,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은 2종 면허만 딸 수 있는데 1종은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상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한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면허의 종류는 2종 운전면허입니다. 근데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1종을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는 2종으로도 충분하지만 1종이 있어야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업용, 상업용, 그 다음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는 게 1종 운전면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농아인협회는 그 청각장애인들의 1종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활동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또 관계 부처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를 껴도 위험하다, 듣지 못하니까 1종 면허를 좀 주게 되면 사고율이 높아질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직 통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각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꼭 받았으면 합니다. 네. 저는 회장님을 뵙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소화를 하시면서도 얼굴 표정, 또 기쁠 때는 또 웃으시고 또 의미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강한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소통도 하기 위해서 또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어떤 의미나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박마루 이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표정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표정이 억양과 음의 그런 고조를 나타내는 그런 게 농아인들한테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화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함께 수화를 해야 이제 청각장애인들의 감정이 나타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비수지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저 또한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회장님 표현, 저는 수화를 잘 못하지만 회장님
얼굴 표정을 보고 이렇게 수화하시는 거 보면 많이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IT 분야가 발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나 또 동영상 이런 어떤 기술적 발달로 인해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소통하는데 상당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특별히 우리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법이 있다면 더 추가돼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에 제가 20대 청년 때는 휴대폰으로 문자로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 영상 전화기도 없었고, 그래서 팩시밀리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만나서 약속을 정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팩시밀리가 생기고 휴대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상 전화기가 생겨서 정말 IT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이 많이 발전이 됐다는 걸 실감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이나 관공서라든지 병원, 여러 가지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곳곳에 보면 영상 전화기가 공중전화처럼 편의시설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이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금 TV에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이 있는데 네. 이게 100%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중계 서비스가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닌 24시간 원하는 때, 네. 예를 들면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고 싶을 때 밤 9시, 10시라도 혹은 야식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제 벨소리를 들으면 경광등이 울릴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또 진동 알람 시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이 KTX 안에서 내리거나 또 혹은 잠자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청각장애인들 이해하는 부분 중에 그런 이제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이렇게 울음으로써 아픈지 기쁜지 표현하잖아요. 근데 농아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옆에서 아이가 우는데도, 아파하면서 우는데도 그걸 몰라서 결국 아이가 정말 안 좋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시설이나 어떤 IT 분야가 좀 더 우리 청각장애 위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러한 생활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또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이 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뭐 권리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가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림 활동,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여가 생활을 하거나 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지만 멀리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큰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작한 게 작품 활동이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제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마다 그런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제 마음이 작품 속에 쏟아지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또 하나의 여가 생활이 아닌 또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전시회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 사실 개인전을 하시는 걸 저도 봤는데요. 작품 많이 팔렸습니까? 회장님? 당연하죠. 많이 팔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농아인협회가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 영화제 올해가 제 10회째라고 하는데 그 영화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인들도 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도 영화를 좋아할 것입니다.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싶어도 청각장애인들은 한국 영화를 자막이 없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공감할 수가 없고 또 시각장애인도 화면 해설이 없어서 영화를 100%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 영화제를 시행하게 됐고요. 지금 제 바람은 전국의 16개 시도협회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영화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100% 만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회째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 영화제가 더 크게 돼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요, 회장님 이렇게 소화하시는 모습, 또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제안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yes, no, thank you, sorry 몇 가지만 알면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농아인분들이 뿐만 아니고 비장애인분들에게 수화 몇 가지를 배우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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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뵀을 때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는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표현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죠? 몇 가지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 희망수트를 통해서 또 더욱더 우리 농아인분들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금방 따라할 것 같아요. 끝으로요, 우리 회장님,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얘기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모든 국민에게 제 한국농아인협회장으로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든 어렵든 그다음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청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인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 모두를 위해서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게 인식 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갖지 말고 함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많은 권리 또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법 제도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은 정말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수화를 배우게 됐는데요.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수화를 배워봤는데요. 정말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변승 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희망 스튜디오 다음에는 더 멋진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